안녕하세요. 어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. 자, 오늘은 스프링 웹 플럭스에서 마블 다이어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리액티브 스트림즈를 아직 퍼블리셔, 서브스크라이버, 서브스크립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배웠는데,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우리가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다이어그램이 있어서 이거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프로젝트 리액터 쪽에서 제공해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, 사실 이게 프로젝트 리액터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. 이게 아마 RX 마블즈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있고, 저도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구독을 하고 이 구독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이 과정들에 있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타고 어떤 흐름으로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는지를 좀 더 우리가 가시성 좋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이다,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레퍼런스 링크가 있어요. 프로젝트 리액터.io 해갖고 이 도큐먼트 쪽에 있는데, 여기 How to Read Marbles라는 게 있습니다. 이쪽 섹션에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, 저랑 같이 보실 부분들은 코어 내용들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선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화살표 끄트머리가 있는 이런 화살표가 있는데, 이거를 우리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고요. 이 흐름으로 우리는 데이터의 처리 흐름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타임라인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게 되고요. 여기에는 이런 동그라미, 네모, 아니면 뭐 여러 도형들이 여러 도형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데, 요 요소들, 이것들을 모두 우리는 요소,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요소는 데이터들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색이나 모양들이 각기 다른 거는 이 데이터가 색깔이 다르다는 의미는 뭐 첫 번째 데이터다, 두 번째 데이터다, 뭐 이런 식의 그냥 간단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, 그러니까 완전 동일한 데이터는 아니야,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게 네모 모양이 되거나 뭐 세모 모양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한번 가공이 된 데이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 타임라인 위에 우리는 이 엘리멘트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,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. 이래서 이 각각 하나들을 다 우리는 엘리먼트라고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까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주황색부터 노란색 방향으로 해서 핑크색, 이 순으로 우리는 방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오타 났네요. 계산입니다. 계산. 자,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는 작대기 모양, 아니면은 뭐 X 표시, 아니면 아예 아무런 표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.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진행 시점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봤죠. onNext라든가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다음 데이터를 줘라고 하는 함수들을 호출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, 이걸 통해서 주황색에서 next 하면은 노란색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간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이 검은색 막대기를 만나게 되면요, 완료가 됐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X 표시를 만난다고 하면은 에러 표시가 났다,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세스,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사실 기초적인 내용이고, 여기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해하려면은 요 단계를 넘어와야 합니다.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, 여기에 오퍼레이터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. 엘리먼트들은 각각 그냥 흐르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. 이것들이 어떤 함수들을 거쳐서 데이터가 가공이 되고, 그 다음에 뭐 넘어가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데, 이 단계들을 우리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먼트를 가공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, 이거를 하게 되면은 다른 타임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보통 방향이 그려지게 되고요. 이때 타임라인은 2개 이상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오퍼레이터, 아직 뭐 어떤 오퍼레이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주황색, 노란색, 녹색, 파란색 이런 엘리먼트들이 순차적으로 방출이 됐을 때 이 오퍼레이터를 거쳐서 주황색은 없어져 버렸고요. 노란색은 거쳐서 왔고, 그 다음에
녹색은 또 없어져 버렸고 파란색은 넘어왔다 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걸 보면은 뭐 필터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10 이상의 필터를 걸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엘리먼트가 살아남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. 이런 오퍼레이터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필터 맵, 뭐 플랫 맵, 컨캣 맵 뭐 이런 것들 있죠. 흔히 우리가 많이 쓰던 거, 스트림에서 쓰던 함수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가공하거나 뭐 아니면 분류를 하거나 뭐 이런 처리를 해볼 수가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간단한 예시들을 가져왔습니다. 우선 맵입니다. 맵은 보통 이런 엘리먼트들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엘리먼트에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. 그래서 X라고 하는 이건 이제 인풋이죠. 인풋이라고도 하고 소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소스 엘리먼트들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10을 해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. 사실 여기에 이 괄호 안쪽에 있잖아요. 여기도 어떠한 함수를 쓰냐, 어떠한 처리가 되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. 이거는 아까 제가 레퍼런스 주소 따드렸잖아요. 그걸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서 그걸 보시는 게 중요하고, 요거는 제가 표현하기 편하려고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. 자, X가 들어오면은 플러스 10을 해줘 해갖고 3이 오면은 13으로 바꿔주고 15, 25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. 요런 예시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플랫맵이라는 게 있죠. 플랫맵은 보통 우리가 이터레이터 엘리먼트들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건데, 이터레이터들의 각각의 또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그것도 또 우리는 또 엘리먼트라고 표현하는데,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또 분해를 해서 그거에 대한 처리들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플랫맵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엘리먼트를 소스로 받았을 때 여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이때 우리는 이 연속적으로 소스가 들어왔을 때 순서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,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컨캣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이것도 기능이 비슷한데 이거는 순서 보장을 하려면은 플랫맵 말고 컨캣맵을 써라,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오퍼레이터들만 좀 다뤘는데, 사실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뤄봐야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.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사실 함수인데,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퍼블리셔, 뭐 서브스크라이버,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배우긴 했지만, 우리가 앞으로는 리액터를 다룰 거고 거기에서는 모노와 플럭스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애들이 여기에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시그널들을 또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. 뭐 서브스크라이브 해줘, 뭐 이런 식으로 구독해줘, 뭐 아니면 취소해줘,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각각에 보내기 때문에 이런 업스트림 시그널들을 보내고, 아니면은 지금 이것도 하나의 또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죠. 이런 식으로 다운스트림으로 각각 오퍼레이터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현상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봐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이게 흐름이 지금은 직각으로만 되어 있는데 가끔 뭐 대각선으로 흘러나가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루진 않을 예정이고요. 우선은 요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, 아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셔도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로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, 이게 하나의 펑셔널 API예요. 이게 이 오퍼레이터 자체가. 왜냐면은 저희가 점 뭐 해가지고 다 체이닝된 메소드들을 사용하잖아요. 그랬을 때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,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 방향. 그래서 왼쪽이 우리가 파라미터들이죠. 이제 뭐 왼쪽에가 소스고 오른쪽에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데, 요게 이제 우리가 펑션을 쓰냐 아니면은 뭐 바이 펑션을 쓰냐, 컨슈머냐, 이게 서플라이어냐, 이런 우리가 쓰는 펑셔널 API 걔네들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요거는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서 요번에 뺐고, 그리고 이 엘리먼트들도 각각이 지금은 낱개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리스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이터러블 해갖고 좀 더 추상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 다이어그램 안에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처리들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, 이런 것들도 다뤄보면 좋은데, 사실 지금은 거기까지 필요 없다. 우선은 기본적인 요것만 이해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.
자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번에는 저희가 계속 리액터 쪽으로 추상화된 개념에서 좀 더 디테일한 개념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, 그 다음에는 리액터가 좀 다뤄졌으면은 이제 바로 웹플럭스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